반갑습니다. 예. 어제 이거 누가 썼는데? 이게 여기까지 올 정도의 머리라면 왜 여기까지 와 있을까? 누구? 야, 자,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엄청 보고 싶었죠, 제가. 아니가? 뭐 보고 싶었다 하면 뭐가 듣나나? 아이고, 저는 엄청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힘든 한 주를 보내, 한 주를. 야, 목이 좀 쉰 것 같지 않습니까? 쉰 것 같죠? 어이구야, 엄청 힘들었어요. 자, 이제 보죠. 3개밖에 안 틀렸어. 잘했네. 자, 1번에 위법 수입 증거배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 자, 거기에 1번에 피해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꾼 고지하자한테 그 피해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된 증거로서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를 부인되어야 한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진술 거건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위성에서 탈락되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면 탈락. 아무리 임의성이 있어도 첫 번째 가면 탈락. 증거능력이 부정되죠. 위법한 긴급 체포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해자 신문 요서는 이거 위법 수입 증거죠. 위법한 유치 중에, 자, 위법한 긴급 체포한 유치 중에 작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위법 수입 증거니까 증거로 못 쓴단 말이죠. 증거로 할 수 없다. 위법 수입 증거의 법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형소법은 맞죠, 그죠? 이걸 헌법은 이렇게 가면 틀립니다. 헌법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형소법에 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게 2007년에 우리 법 개정할 때 수송법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수송법에 들어오면서 이제 형질 형상 불변론 있잖아요. 판례이론, 이게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걸 폐기하게 되거든요. 자, 아주 의미가 있는 개정이에요, 이게. 자, 4번에 여러분 자, 나무에 독을 줍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독을 줘요. 그러면 이 나무가 자라요. 이 독이 가득 들어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 먹으면 돼, 안 돼, 여러분들? 안 되죠. 그 독을 가득 머금고 있는 그 열매,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 여러분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저 나무 위에 열매 하나가 열리는데 이거는 가만 보니까 독이 닿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열매는 먹어도 돼, 안 돼? 되죠. 되죠. 자, 이게 이제 위법하게 독을 뿌린다. 위법하게 수입한 나무 1차 증거, 증거를 못하고 이 1차 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 열매, 이것도 못 먹는다. 증거를 못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독이 닿지 않았다면,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면 2차 증거의 증거력이 인정돼야 안 돼. 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요, 이번에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뭘까? 신문해야 되죠. 예, 여러분이 피해자예요. 여러분이 범죄 피해를 당했어. 얼마나 억울해. 문제를 풀 때도 내라고 생각해봐봐. 내가 피해를 당했어. 너무 억울하다. 내 좀 씨부리게 좀 해주라 하면 씨부리게 해줘야 돼. 막 할 수 있는 거야. 해줘야지.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그 다음에 여러분 씨부리겠다고 한 사람이요, 여러분 식구들이 만 10남매요. 여러분 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아들 딸은 없겠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또 막 다 살아 있어요. 한 뭐 20명이 뭐 씨부리게 해달라 신청하면 20명을 다 씨부리게 할 수는 없겠다, 그자? 재판도 빨리 끝내니까 이거. 그러니까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다음에 3번에 자, 법원은 범죄를 한 피해자 신청이 있을 때 당해 사건의 공소이기 여부. 자, 이건 벌써 틀렸죠, 그죠? 여러분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이 피해를 당했으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 사건이 기소가 됐는가 안 됐는가? 기소가 되었다면 언제 어느 법조의 재판 열리는가? 그 다음 재판 진행했으면 그 결과는 어떤가? 그 다음 피해자 피고인 구속했는지 석방했는지 그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죠, 그죠? 근데 이전에는 이 궁금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자, 제도화시켰습니다. 2007년에.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면요, 물어보면 신속하게 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알려줄 거냐라는 거예요. 누가 알려줄 거냐, 누가 알려주냐. 여러분 누구한테 신청할 거냐 이 문제예요. 법원이냐 검사냐 이 문제죠. 법원이냐 검사냐. 검사입니다. 검사. 됐죠? 검사. 근데 이것을 검사를 법원으로 바꿔서 2-3번에 걸쳐서 출제를 했었어요. 맞췄어? 잘했네. 그 다음에 4번에 법원은 직권 또 신청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이 4번 이게 2015년에 형사성 규칙이 개정되면서 들어온 내용인데요. 이거 중요하다 이거. 이거 중요해. 요놈이 중요해. 이게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자, 이걸 보면 갑자기 몸이 바르르 떨리면서 뭐가 내 몸속에 막 들어오는 것 같고 나올 것 같단 말이야.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하고 공개주의 이게 다시 한번 등장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공개주의 이런 것들이 밤에 잠잘 때마다 싹 생각이 나요. 공개주의가 막 생각이 나고 내가 막 강의를 하고 있고 공개주의를 미친 것 같아. 이거 미친 것 같아. 이 직업병이고 이거 산재예요. 강의 그만둘 때 각 학원들마다 산재 신청하죠. 내 목도 이렇게 망가졌지. 내 영롱한 목소리가 다 망가지고 전부 다 손해배상 다 청구하고 막. 자 거기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정인신문에 의해서 법정에서 시부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피해를 당했다면 정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여러분이 또 시부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도입된 거죠. 이 형소규칙은요. 정인신문이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분이 시부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도입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신청을 해가지고요. 나를 정인으로 신문 좀 해줘. 그래서 내가 좀 시부릴게. 자 이렇게 해서 정인신문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 시부릴 수도 있고 그냥 정인신문 방법에 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 피해의 이 정도의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시부릴 수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야. 근데 이때는 범죄 사실에 관계된 부분은 아니어야 돼. 범죄 사실에 관계된 부분은 시부릴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범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진술한 거니까 범죄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있나 없나? 없죠. 그 이야기죠.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쓸 때는요. 법이 정한 조사 방법대로 조사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거는 정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지금 진술하는 거니까 이거는 범죄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도 쓸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해. 우리 범죄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가 자유로운 증명이가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돼.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돼. 범죄는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증명. 엄격한 증거는 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딱 질문 던졌지? 그럼 이거 답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뭘까 생각했던 놈들 합격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질문 던졌지. 뭐 빨리 네가 답하고 넘어가자. 지금 뭐라 했었노? 왜 그러냐면 이게 욕심인 것 같아. 좀 더 많이 생각해봐야 많이 기억이 나거든. 너희들은 어느 순간 뚝딱 합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 그렇지 않거든. 매 순간순간에 조금씩 욕심을 내는 정도. 이 차이더라. 정말 지능의 차이라고. 개뿔 전혀 그래. 학력, 학교. 아이고. 네, 그런 거 아니고 욕심. 자, 뭐 탁 질문 던지면 탁 캐치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잘한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답을 해보면 틀렸으면 그때 막 해가지고 막 다시 집어넣거든. 그 머릿속에 오래 남거든요. 그런 거죠. 자, 우리 범죄는 엄격한 증명이죠. 엄격한 증명은요. 엄격한 증명은 증거력이 있고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을 거쳐서 나온 그런 증거가 엄격한 증거잖아요. 이를 통한 증명이 엄격한 증명 아닙니까? 범죄는요.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 범죄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4번 다음 중 당연히 증거로 인정되는 서류가 아닌 거. 다른 피고 사건의 공판 조서. 그냥 당연히 증거로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죠. 아니 이죠. 내가 너무 막 정확하게만 설명하면 여러분하고 친밀도가 좀 떨어지고 해서 내가 한번 살짝 실수하는 척 한번 해본 거예요. 신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뢰. 자, 다른 피고 사건의 공판 조서는 3.15, 군법 A 3.15, 외국 사기관 우리 공무원요 작성 문서가 3.15인데 수사 공무원은 여기 들어가진 않죠. 외국 공무원 3.15, 사인의 의사 작성 진단서 여기는 진술서에 해당됩니다. 진술서 그죠? 진술서에 해당돼요. 군의관 진단서는 공무원 작성 문서니까 3.15. 근데 사인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3.13이에요. 3.13. 그 다음에 주민들의 진정서. 이 주민들의 진정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은 문서예요. 그리고 증거로 못해. 세무공무원 3.15, 보건사회부장관 3.15, 메모리카드 3.15. 메모리카드는 업무통상과제에 작성한 문서이죠. 그 다음 4번 간이공판. 법원이 간이공판 개시결제에 대해서 적시 항고할 수 없으나 보통 항고 가능하다. 여러분 간이공판 개시결제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돼요. 자, 간이공판 위법서 입증급의입칙 자회급입칙 적용되나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강법칙도 적용되죠. 보강법칙도 적용되죠. 여러분 간이공판은 뭐라고요? 간이공판은 자백을 했을 때 자, 간이공판은 통상의 공판 절차하고 달라지는 점은 뭐라? 삭삭. 이게 간이공판이에요. 삭삭.
싹싹. 이 뭔데요? 자, 우리 증거가 법정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 근데 3번째 관문이 없어져. 3번째 관문이 뭔데? 전문법칙. 그 다음에 자, 법이 정한 조사 방법대로 할 필요가 없고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면 되지. 법정에서 증거 조사하는 거니까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고 상당한 방법. 그 다음 여기 우리 증거법은 이렇게 5개의 관문 공부하는 게 이제 증거 능력 3개, 증명력 2개. 자, 이 증명력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통상공파 절차와 비교했을 때 증명력은 똑같아. 자유심정주의, 자백보강법칙이 똑같이 적용돼요. 그리고 가능공판의 경우에도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틀리죠. 그 다음에 디귿번 유죄를 자연한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능공판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자, 1심에서만요. 1심 단독 사건이 있고 하유 사건이 있는데 1심 단독 합의 불문하고 전부 다 가능공판 가능하죠. 가능하고 1심이기만 하면요. 자백이 있어야 돼. 이 자백은요. 자, 피고인 지위에서 공개재판하는 날 공판기일에 공판 정해서 법관에게 전부를 다 인정이 됩니다. 조각사유 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는 필요 없고요. 구성요구 해당성 인정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돼. 추정되니까. 근데 조각사유 정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우리 간이공판 개시할 때는 검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죠. 간이공판 개시는 검사의 의견 들을 필요가 없고 간이공판 개시는 할 수 있는 거고 불복은 안 되죠. 근데 간이공판 취소는요. 검사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다음 취소는 꼭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 비교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5번 국민참여재판 1번에 합의 완화 사건 대상 사건이 될 수 있다. 맞죠. 하지 않기라는 배제 결정한 때 재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틀리죠? 아베야 배 아파요. 정말 배 아파요. 아이고 밥을요 근래 그 한 이틀 정도 서울에서 강의할 때 밥 한 끼 먹었어. 한 끼. 막 학생들이 막 토스트 사주고 김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사주는데 그것도 먹을 짬이 없었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 사준 게 아까워가지고 아까운 게 아니고 그 마음이 고마워가지고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김밥도 갖고 왔고 다 가져왔는데 이거 무슨 뭐에 되겠는데 이거 왜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어제 방에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이거 같이 먹자. 한 보따리만 이게 사다 주던데 이거 어떻게 다 해줘야 될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다 모아가지고 마치 오늘 상처럼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오늘 직원들 다 배탈 나고 막. 아이고 엄청 바빴어요. 자, 아베야 아베하면 돼요. 자,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거나 원한다고 해도 배제 결정이 있으면 한다고요,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 아니한다. 아베야.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도 있죠. 하면 돼.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한다고요,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 아니한다. 아베야. 네. 자, 내만 즐거움 냈다 오늘도 만만찮겠는데요. 자, 국민참여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3번에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피고인에 대해서 국민참여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있으면 이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라. 맞죠? 여러분 그 국참 대상사건인데요.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통상절차로 재판을 진행해버렸다면 이거 2심에서 있잖아요. 2심에서 그 1심 그 절차적 위법이 치유될 수 있겠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원래 대상 사건인데 네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더라. 2심에서요. 자, 국참은 이런 거야. 안내를 해주고요. 자, 네가 국참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도 있거든. 다시 돌아가서 네가 한번 숙고해 봐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숙고해 봐. 자, 숙고했어? 자, 말해봐봐. 어떻게 할래? 국참으로 다시 내려가서 1심에 내려가서 국참 받을래? 아니요. 그냥 뭐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뭐 1심 재판 내 마음에 들고 더 이상 이 절차적 위법을 전혀 문제 삼지 않겠어요? 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하자는 치유돼야 안 돼. 1심 절차적 위법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즉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안내,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의사. 안내, 시간, 의사. 안내, 시간, 의사. 안시.
이게 뭔지도 모르겠다. 안내 시간 의사가 있어야 돼요. 취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6번에 피해자 진술권 알았으면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피해자의 진술권은 헌법과 수성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다. 아니야. 틀리죠. 헌법에도 있고 그리고 그 절차를 수성법에 마련하고 있죠. 이번에 법원은 범죄를 일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 신청이 있는 때 그 피해자의 적용 시원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당사의 공판 절차에서 충분히 그러지 아니하다. 맞죠, 그죠? 자, 신청했으면 신문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당해 사건 공판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거예요. 이미 재판 절차 진술권이 보장되었다는 거죠. 또 자, 피해자의 어떤 진술로 공판이 현장에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그때는 신문하지 않을 수가 있죠. 3번에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들이 신청이 있을 때 당해 사건의 공식 여부 등을 통지해야 하나. 피해자에게 공판기록 열람도 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틀리죠. 공판기록의 열람도 사건도 2007년에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범죄 피해자요. 범죄 피해자요. 여러분 수송기록 볼 수 있대 이름들. 여러분 피해자면 수송기록을 볼 수 있다고. 그런 제도를 확실히 인식을 해. 내가 뭐 피해자가 될 수 없지 않냐. 뭐 그런 일 없을 건데 아이 내가 오늘 범죄 뭐 해볼까? 그럼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이제 내일 고소할 거 아니냐? 내가 이제 법정에 쓰면 여러분 얼마든지 수송기록 볼 수 있대. 피해자한테 수송기록 열람는 사건도 인정했거든. 재판장은 여러분이 신청하면 허가를 꼭 해야 되는 거가 할 수 있는 거가? 이거는 할 수 있어. 그럼 재판장이 안 할 수는 있대. 이렇게 허가를 할 때는 사용 목적 제한과 조건을 붙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불복하면 되나 안 되나? 사용 목적 제한 조건을 부과했을 때 불복은 안 된대. 불복은 안 된대. 뭐 이런 것들 이런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수송법을 공부할 때는 그 내가 이제 피해자 이야기할 때는 내가 피해자라 생각하고 내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가? 여러분이 피해 안 당한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노? 그죠? 여러분 또 이제 나중에 사이안이 되면 다분히 이제 피해자들이 뭐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그 피해자 아니면 피해자일까 아이가? 그럼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거에 있다는 것도 좀 알고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지. 꼭 문제를 푼다는 그런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다음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서 변호인 도움 받을 권리나 변호인 도움 받을 권리, 그다음 공판자 사자의 신뢰관계 동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잖아. 우리 신뢰관계 동석제도 있지. 피해자를 참고의 조사할 때 신뢰관계 동석제도 기억나십니까? 그 피해자 이름. 그다음 피해자가 이제 만약 이 사건이 기소가 됐어. 그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서 증인으로 이제 그 증언할 수 있잖아요. 이때 신뢰관계 동석제도가 안 있나? 이 피해자 이름이 뭐라고? 연심이 아이가 연심이 우리 연심이 연령 심신의 상태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현장의 불안 긴장을 느낄 우리가 있다면 그때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서 연심의 말을 동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사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연심이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연심이가 장애가 있으면 그때는 부득이한 경우 아닌 한 꼭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있으면 물론 동석을 제한할 수도 있고. 됐잖아요. 자, 7번입니다. 자백의 임의성.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당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이 없다. 여러분, 자 이거 기억나지? 기억 안 나나? 이거 여기 있네. 어이차. 내 혼자 신났어요. 어이차. 자, 이거죠. 맨 처음이 위수정, 두 번째가 자백 배제 없이. 여러분들 이거 하살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저 하살표는 절대적 배제. 절대적 배제니까요. 증거 동의나 탄핵 증거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됐죠. 그런데 요놈 요거 이거는 뭔데요? 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자? 증거 동의.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다 그자? 뭐 탄핵 증거. 그래서 상대적 제한이다. 전문 법칙에 있어 증거에 부정된 전문 증거도 동의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탄핵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문 증거는 상대적 제한. 다시 증거 능력이 인정될 길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탄핵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틀려요. 동의. 그 1번이요. 1번. 동의가 있으면 증거능이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이 없다. 맞고. 그 다음 3번도 봐라.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도 탄핵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지. 답이네. 그 다음에 자백의 임의성 물어볼게. 자백의 임의성은 엄격한 증명이가 자유로운 증명이가 자, 임자죠. 임자. 자유로운 증명. 수성법도 사실이니까 자유로운 증명. 자유로운 심정. 맞죠. 그 다음 여러분 임의성은 누가 입증해? 연기했어. 연기. 자, 임의성은 누가 증명해야 될까? 여러분 말해봐라. 임의성은 누가? 피고인 증명해야 될까? 검사 증명해야 되겠지. 피고인이 증명 입증하는 게 있는데 뭔데? 우리 판례가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 거 안 했나?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진실성과 공익성. 이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볼록이 그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이제 명예훼손했다, 뭐 볼록이 막 명예훼손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진실성과 공익성.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공익성이 있다는 것을 자 여러분이 증명을 하면 그건 처벌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볼록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해. 허위는 하지 말고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해. 괜찮아. 해. 처벌되지 않아. 여러분이 진실성과 공익성만 증명하면 되거든. 근데 그것도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지?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해. 내는 하지 말고. 마음껏 했어, 마음껏. 그래서 3번에 엄격한 증명의 대상 모두 몇 개인가? 공무 엄격한 증명, 외국 엄격한 증명, 임의성 자유로운 증명, 몰자 자유로운 증명, 탄핵하는 보조 사실 자유로운 증명, 탕감자 이해하겠지? 고소 자유로운 증명, 수뢰 이거는 수뢰액수에 따라서 특가법, 뭐 그다음 형법 이런 게 적용되니까 범죄 사실이제 엄격한 증명. 그다음 특실 상태 이거는 수송법적 사실이니까 자유로운 증명. 자 9번 간이공판 절차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심 관할 사건인 때에는 사용무기 단기 1년 이상 징역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간이공판할 수 있다. 그렇죠. 간이공판은요 1심 사건이기만 하면 단독 합의 불문하고 간이공판 다 가능하다 이제. 간이공판 절차는 전문증거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된다. 그렇죠. 전문증거 증거능력 제한 전무법칙이 이게 완화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잖아요. 완화된다. 맞고.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예, 간이공판 개시는요 할 수 있는 거니까 재량 맞죠. 그 다음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강법칙 적용됐죠. 자 지금 문제를 풀면서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문제 풀면서 다른 거 보면서 웃으시면 나중에는 웁니다. 정말 웁니다. 여러분 웁니다. 몇 번 울어봅니다. 틀림없이. 아이고 내 말 맞다 너희들. 자 수업 듣고 공부하면서 알아가면서 웃는 그 미소가 정말 아름다운 미소요. 여러분 여기서 해야 될 미소다. 폰 보고 뭐 딴 생각하면서 그 웃어봐라. 나중에 몇 배로 운다. 님들. 자, 그 다음에 10번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7인의 의사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의사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의사라고 봐요. 근데 이 의사는 번복할 수 있거든. 언제까지?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따라서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의사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여러분 국민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공판기일의 제초 설명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제초 설명과 최종 설명이 있어요. 제초 설명은요, 자 모든 절차, 진술 거부는 고지하기 전에 하는 것이요. 왜? 배심원과 예외 배심원은 재판 전문가가 아니거든. 잘 몰라요.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해주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아직 검사가 공장을 낭독도 하지 않은 공장에 담겨있는 낭독도 하지 않은 공사실까지 설명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그건 나중에 검사가 할 일이야. 검사가 공장 씹으리면서 그때 배심원들은 내가 어떤 사건의 배심원인지 이걸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미리 재판장이 최초 설명할 때 공소 사실까지 설명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최종 설명도 있다, 그죠? 최종 설명은요 심리 다 끝나고 이놈이 평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배심원들이 그때 최종 설명해 주거든. 여러분 우리 그 오디션 각종 뭐 이런 그 쇼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맨 마지막에 딱 노래 부르고 바로 이제 채점하고 하면은 거의 높은 점수 나온다 아이가.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거든. 그냥 마지막에 최종 설명 딱 듣고 바로 딱 평의실에 딱 들어가서 또 쟤네들 유무죄 이제 쟤네들이 그 의견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재판장이 해준 이야기는 아주 지대한 유무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 최종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을 일부 누락시키면 완전히 평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 최종 설명 의무가 있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적법일까 위법일까? 위법하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자, 그 다음 2번까지 다 했나? 그 다음 3번 공판 절차 개시된 후에 새로 배심원 참여하는 배심원 예외 배심원이 있을 때 갱신하라. 갱신해야지. 그 다음에 4번에 여러분 우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요. 우리 국민참여재판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 그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가? 재판 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에 우리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도 들어가느냐? 들어가지는 않아. 우리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은 직업법관에 한 통상재판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지 헌법상의 기본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11번에 사경간이 작성한 표저 신문조서
1번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검사 예사에 의한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 진술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314조. 여러분 우리 314조 딱 나오면 뭐 비밀번호 콩콩콩 생각해봐라. 비밀번호 뭐가 없어야 되지? 카드가 없어야 되지. 자 이렇게 그 다음 이것을 이제 법대로 옮겨오면 우리 서류들이 법정에 들어갈 때는 뭐 원진술자나 작성가 나와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해야 되지. 만약 그놈들이 사망질병 외국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런 것들을 준한 사유로 법정에 나와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부른다고? 314 314조를 외쳐 부르죠. 314조 314조 그때 그럼 여기 314조는 여러분들 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법정에 나올 수 없어야 돼. 사실훼손 사유로. 근데 진술을 요하는 자가 만약에 법정에 나와 있다면 그때는 314가 안 되는 거죠. 진술을 요하는 자가 만약에 피고인 서류라고 한다면 피고인은 법정에 나와 있으니까 314는 안 되겠네 그지. 그럼 피고인 서류 어떤 게 있노? 대표적으로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지문조서는 자기 것이든 공범 것이든 뭔데? 정내제 3.12조 사망 정내 내용인정 뭔데? 내용인정은 진실이다. 누가 노?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고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314는 안 돼요. 그래서 검사비에 사기관 하면 사경. 이 사경 피해자 신문조서는 자기 것 공범 것 필요 없어. 314는 안 돼. 왜? 피고인 내용 인정하니까. 자, 여러분 3.12조 사망이요. 그 밑에 2번 3.12조 사망은 자기 것뿐만 아니라 공범자 것, 공동피고인 것도 전부 다다.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전부 다다 3.12조 사망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2번 지문이지. 그치? 내만 푸는 건 아니지. 너희들도 풀고 있지. 그 3.12조 사망은요. 자, 검사가 사경이 작성한 지금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뿐만 아니라 공범자 공동피해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도 전부 다 3.12조 사망이 되는 것이요. 그다음에 3번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된 공동피해에 대해 검사 예사에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그 공동피해의 법정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이나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전혀 부정된다. 그렇죠? 검사위에서 의한 사경이요. 사기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아무리 그 공범자 공동피해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도 자,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저는 못 쓰죠. 왜? 공범자 공동피해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도 사경이 작성한 이것도 3.12조 사망 정내 내용 인정은 누가 한다고요? 당해 피고인이 하는 거니까.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저는 못 쓰죠. 검사위에서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공판이 공판기에 그 피해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 한해서 증거로 쓸 수 있다. 내용 인정한 때 한해서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내용 인정한 때 하나요. 내용 인정. 피고인 또는 변호인 내용 인정. 이게 맞다 그죠? 그 다음 12번. 다음 중 검사가 표현된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것은 3번 이제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 그 다음에 성립의 진정 인정. 성립의 진정. 그 다음 특신 상태. 적실특이죠. 3번이네. 왜 4번 안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해자 신문조서는요. 먼저 3.12조 1항의 요건이제 1항이 뭔데? 적실특인데 실적 전설을 일단 1항은 누가? 피고인이. 만약에 부인을 하면 그때 뭐로 넘어가노? 2항 영상 녹화물 객관적 방법. 그래서 영상 녹화물과 피고인의 진술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 4번 봐라요. 영상 녹화물이나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서 틀리지. 선택적인 거 아니요. 그 다음 13번에 자백 배제 법칙. 자, 우리 여러분 그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보강 법칙 할 때 자백의 개념을 한번 말해볼까?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보강 법칙의 자백의 개념은 바로 이 손 안에 있지. 뭔데? 불문, 지위 불문, 시기 불문, 장소 불문, 형식 상대방 다 불문이지. 심지어 조각살입장에도 되잖아. 그럼 여기 봐라. 피고인이나 피해자로 행한 자백이 아니라 참고인이나 증인의 지위에서 행한 자백이라도 309조가 적용된다. 그렇죠. 지위 불문이니까. 309조 자백 배제 법칙할 때 자백에 다 해당되는 거지. 자, 임의성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 입증 틀리지. 검사가 입증해야지. 그 다음 3번은 맞고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건과 유죄 판결했다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지. 그 다음 임의성이 없는 자백 동의하더라도 유죄적으로 쓸 수 없고 탄핵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 그렇죠. 이거는 절대적 배제니까. 14번 공판절차 정지.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 정지해야 한다. 여러분 공소사실 변경, 즉 공소장 변경의 경우에는 정지를 해야 되나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이것만 임의적 정지 사유라고 했지. 질병 의사결을 들어서 정지하지. 그 다음 사물변별 의사결 자능이 없더라도 무죄면소형의 면제 공소기각 유리한 재판할 것이 명백하면 굳이 정지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지.
그리고 피고인 출석 요하지 않채 재판 가능하고. 자, 피고인이 사물 변별 의사결정 등이 없어 정지됐다가 소멸한 후에 갱신해야 한다. 그렇지. 막 가서 이제 맛 돌아오면, 막 가서 멈추면, 맛 돌아오면 그때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갱신해야 돼. 왜? 언제 맛이 갔는지 알기 어려워. 막 간 상태에서 지가 한 말은 기억도 못해. 처음부터 다시 간대. 15번 입법서 입증금의 조치. 여러분, 우리 비밀녹음 기억나나? 비밀녹음. 이 친구가 내한테 전화를 걸어오자 내가 몰래 녹음을 했어요. 자, 이거는 위성 이가 아니가. 아니지. 이 둘이 대화하는 것을 내가 몰래 녹음했어. 위성 이가 아니가. 이제 일방의 동의를 얻고 내가 녹음을 했어. 위성 이가 아니가. 이제 수사위원이 내보고 녹음을 하라고 지시해. 그 내가 녹음을 했어. 위성 이가 아니가. 내가 이 친구 대화하면서 녹음을 했어. 근데 수사위원 시켜서 했어. 위성 이제 우리 세 명이 대화를 할 때 내가 녹음을 했어. 위성 이가 아니가. 아니지. 이런 것들 모르겠지. 여러분 기억날기? 너무 왜 모르겠노? 내 제자들이 얼마나 잘하는데. 자, 이번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자, 내가 수사위원인데요. 내가 수사위원인데 이 친구한테요 영장을 제시하다는 거 구속을 했어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구속을 했어요. 이건 측법이야, 위법이야? 위법이죠. 위법이죠.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뭐 구속한 상태에서 또 자백을 하거든요. 이건 다 증거로 못 쓰는 거예요. 그죠?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지금 구속 절차 위법을 다투고 있거든요. 즉부심을 통해서 막 다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기소가 됐어요. 위법사를 통해서 기소해도 이 기소는 유효 무효? 말해봐라. 유효 무효? 유효. 그런데 범위 유발형 함정사를 통해 기소하면 그때는 무효가 되고 공개판 되죠. 근데 이거는 범위 유발형 함정사 아니니까요. 기소하면 유효.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법정에서 상당히 시간 지났죠. 법정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자백을 합니다. 임의로. 그리고 그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있죠. 왜? 인과관계가 단절됐고. 내가 이 영장 제시하지 않고 이 구속한 이 위법이 지금 한참 지나서 법정에서 이 친구가 임의로 하는 자백 여기에 닿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단절됐다 봐야 되겠죠. 증거로 쓸 거야. 3번에 외국에 머무는 사업가를 여러분이 이 친구가요 뇌물을 줬어요. 이 친구는 이제 공무원이 뇌물을 줬어요. 이 친구가 이제 외국 과테말라에 갔어요. 과테말라. 내가 이제 수사위가 아니고요. 이 친구 조사를 해야 돼. 이 뇌물 공여, 뇌물 수수, 그리고 뇌물 공여한 이 친구가 과테말라에 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과테말라에 갔어요. 그리고 이 참고조사해요. 그리고 참고조사해요. 참고 진술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친구는 이제 기소가 됐죠. 이때 이 참고인 진술서가 과연 위수정일까? 이런 문제예요. 아니 과테말라 외국에 가서 참고조사 이거 왜 안 되노? 왜 안 되노? 그렇지? 근데 그 과테말라는 우리나라하고 형사공조가 체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형사공조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내가 못 가나? 사이가 못 가? 그건 아니죠. 형사공조가 체결되지 않은 나라도 얼마든지 가고 참고조사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나라의 뭐 영토 주권을 침해하지도 않거든요. 형사공조 체결 우리 나가가지고 뭐 여행 갈 수 있잖아요. 수사에 가가지고 뭐 꼭 형사공조 체결돼 있을 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참고인 진술 조서는 여러분 특신 상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신 상태가. 그래서 결국은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으나 몇 번째 관문에서 탈락되겠노? 세 번째 관문. 전문 법칙. 우리 참고인 진술서는 3일이죠. 몇 탕이고? 몇 탕인데? 몇 탕이고? 상이제 다 까먹었나? 잘했다. 아주 잘했어. 자, 사항이 이제 뭔데? 적실 신청 아이가 그자 적실 신청 그 중에 특신 상태가 없다고 했거든. 여러분 내가 지금 3일이죠 상황, 3일이죠 상황 뭐라고 시부리 샀노? 그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요. 너희들 담배 한 가지 피는 그 시간 있지? 그 시간만 집중해서 암기해도 다 암기 안 돼. 암기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너가 암기하고자 하는 거 그런 거 좋겠다. 암기하고자 하는 거 담배에다 딱 적어서 딱 피면서 이거 딱 보면서 피면서 딱 싹 그때 한 개씩 꼭 암기하는 거야. 그거 좋겠네. 자 할게요. 자 어디까지 했지? 자 3번은 위수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그 일시태정이 있잖아요. 일시태정. 자 여러분 그 증인이요 피고인 앞에서 증언을 잘 못해요. 그러면 자 이 피고인 야 잠깐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경우에도 반대 신문권을 제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반대 신문 제한하면 안 돼요. 자 불러드린 뒤에 증인이 증언한 것을 말해주고 반대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만약 주지 않았다면 이거는 즉법이야 위법이야? 위법. 그리고 이 증인신문 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뭐라고 하냐니까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 지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없대요. 변경을 원하는 부분이 없대. 그러면 증인신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근데 그 문제점을 따져 물으면 되거든. 그럼 증언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기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책문권을 포기한 것이에요. 하자는 치우되 증언으로 쓸 수 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다음 16번 공장 변경제도. 이거는 지지난주에 했던 거네. 옳지 않은 것 4번이에요. 비록 사실인적인 변화가 없고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배임죄로 기소된 공사에 대해서 법원이 공장 변경 없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은 구속요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횡령과 배임과 횡령은요, 공장 변경을 필요하지 않아. 필요 없다는 게 판례죠. 근데 우리 다수의 학자들은요, 이거는 구성요건을 달리하지 않냐, 공장 왜 해야지 무슨 소리 하노. 바로 지금 여기 4번 지문 있죠. 이 4번 지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수의 학자들의 생각. 근데 지금 우리는 다툼 있으면 판례에 따라서 답을 구하라 이제 판례 입장은 아니거든. 그래 답은 4번이요. 그러니까 다스라고 판례가 다를 때에는 다스를 논리 전개가 너무 그럴듯해. 내가 문장을 만들 필요도 없단 말이야. 그걸 지문에 딱 옮기는 것은 출제를 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너무 자, 이걸 딱 물어보면 판례도 알고 다수의 학자들의 생각도 아는가. 학설과 판례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것만큼 좋은 지문은 없거든. 그다음 17번의 공판준비 절차 3번 보자. 자, 3번은 옳고 1번은 뭐가 잘못됐노? 여러분, 우리 공판 준비할 때 서면 제출을 통해 준비할 수도 있고 준비하는 날을 잡아서 준비할 수도 있지. 서면 제출을 통해서 준비할 때는 사선 없다 해서 국선을 선정해 줘, 안 해? 안 해. 선임의 한다. 틀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에 연락 선생님의 교부를 거부하나 법원에 제한할 수 있고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열람노사 선생님의 교부에 관한 결정에 대해 검사는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어렵대. 이 문제 자체가 어려워. 여러분 봐라. 자, 기소 이후에 자 검사가 있고 이 피고인 있는데 이렇게 검사야 보여주라. 자, 1회 공판 이르기 전까지는 검사 갖고 있다 이거 이제 일본주의 때문에. 자, 검사 보여주라 라고 했는데 검사가 뭐 국가안보, 정인보의 필요성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목록은 거부를 못하는데 서류 등은 거부나 제한을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자 피고인이 법원한테 법원아 좀 보여주게 해주라 라고 하면 법원이 야 새끼야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러면 보여줄 의무가 있고 나중에 증거 자 의무가 있고 증거시 이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증거 신청 못하는 불이익까지도 감수해야 되지. 그래 봐라. 국가안보 정인보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은 자 번호 1번 그다음 2번 그리고 3번 4번 그리고 5번 할 때 국가안보 정인보의 필요성은 몇 번에 나와야 돼? 2번에 나와야 된다. 2번에. 근데 지금 이 지문을 보면은 국가안보 정인보의 필요성이 어디에 나왔노? 5번에 나왔다. 5번에 나왔다. 5번에 뭐라 해도 법원이라고 시작했잖아. 주어 맨 처음에 법원이 열람노사 허용을 명한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무조건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뭐 국가안보 정인보의 필요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틀리지. 국가안보 정인보의 필요성은 이 5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5번에서는 무조건 보여줘야 돼. 뭔 국가안보야 국가안보는. 법원이 열람노사 허용을 명한 결정에 대해서 무조건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나? 알겠나? 오케이. 예, 법원은 열람사 서면 교부에 관한 결정 이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국가안보 하면 안 돼. 검사는 무조건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3번에 맞고 4번은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없다.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어도 법원이 직권을 한 증거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 다음 18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번 옳고 니은번도 옳고 디귿번 보자. 여러분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뭐 출석 의무를 위반했을 때요. 출석 의무. 선서나 증언은 50이지 50. 그 다음 선서문의역자 즉 14세 아니지. 선서문의역자는 16세지. 그 다음 미연번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번 시험 어렵다. 법정대리 후견감독인 자는 그의 피대리인 피후견감독이 틀리다. 자 봐라. 잘 봐라. 여러분 이거 잘 모른대. 쉬는 시간에 물어보러 오지 마라. 잘 듣고 이것도 쉬는 시간 물어보러 오지 마라. 내가 틈시 이야기했는데 다 멍 때리고 있다가 이거 물어보러 오고 막 설명해 줄게. 자 이것도요 여러분들. 자 봐라. 내가 증언하면 나의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이 빵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내가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건 우리 법에 있다고. 그런데 봐라. 주어를 바꿀게. 지금은 내가라고 했지. 내가. 그다음 이제 주어를 바꿔볼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이니 자기가 증언함으로써 자기 후견을 받는 피후견인 그다음 대리를 받는 피대리인 요놈들이 빵으로 들어간다면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이 지문 틀리대.
주어하고 그 상대방이 바뀌었지? 주체하고 상대방이 지금 바뀌어있다 이거. 자 봐라. 내가 정언함으로써 나의 법정 대리 후견 감독이 빵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정언을 거부할 수 있다.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지금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법정 대리 후견 감독인으로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내가가 법정 대리 후견 감독으로 바뀌었잖아요. 법정 대리 후견 감독이 정언을 함으로써 그 피대리 피후견 감독이 빵으로 들어간다면 법정 대리 후견 감독이 정언을 거부할 수 있다. X.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 19번의 공판주의 절차 가장 옳은 것이 뭐냐. 자 1번에 서면으로 진행된 공판주의 법원은 자 뭐 3번이죠. 그 다음에 20번 정인신문에 대한 서면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자 1번에요. 정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기억을 한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정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의 허가를 얻어 서류를 제시하면서 정인을 신문할 수 있다. 맞고요. 잠깐 그 다음 2번에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 결제자 비공개로. 여러분 공개금지 사유가 국가안전보장 안녕지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우리가 있는 경우에요. 이런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면 아무리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도 이거는 증거를 못합니다. 증거는 인정된다. 틀려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10시에 수업할게요. 지금 질문하지 마라. 10시에 수업할게. 다음 시간